자, 오늘은 인문지문 하나랑 그 다음에 사회지문 2개 할 건데, 사회지문 2개가 그러니까 경제랑 좀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 그러니까 약간 법이 관련되어 있는 경제. 그래서 경제 지문들을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문을 선정했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독서 수업을 지금 몇 주째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 독서 읽기의 그 어떤 관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방식의 정답이 없거든. 그냥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게 정답입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일단 관점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단 말이야. 이해가 조금 더 뒷전인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실증적으로 이 답에 해당하는 걸 지문에서 먼저 찾자,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지문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학원 좀 다녔으니까 1학년 때 원장쌤 수업 들어봤잖아, 맞지? 원장쌤 수업이 얘기하는 그 비문학 독해랑 쌤이 설명하는 비문학이 좀 방식이 많이 다르지 않던가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완전 대척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원장쌤이 이제 글을 읽는 방식은 어떻게 읽냐면 굉장히 실증적으로 읽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빨리빨리 찾으려고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뭔가 또 추상적인 이해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뭘 많이 하는 건데 막 표시 엄청 많이 하잖아, 맞죠? 그게 뭐야? 눈에 보이는 거 빠르게 찾는 거거든.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저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될 걸 틀리는 경우가 좀 적어져요.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시간을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요, 요런 겁니다. 무엇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물어볼 때 적절한 거 물어보면 5개 중에 5개 중에 4개는 틀린 말이잖아, 맞죠? 1개만 맞는 말이야. 근데 이유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글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글에 안 나온 내용을 물어볼 때 뭐 해야 되는데, 지문을 처음 읽듯이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성적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인데 9월이야. 성적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 그러면 쌤은 이런 방식으로 글 읽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이제 쌤은 항상 고수를 하는 건데, 이 방식의 단점은 뭐냐? 저점이 낮아요. 잘못 이해해서 읽으면 싹 다 틀려요. 하나도 못 맞춰. 하나 맞으면 이제 운 좋은 거야. 맞죠? 대신에 이해를 했다는 가정하에 고득점, 고난도 문제라든지 추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류 없이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이제 잘 이해해야지. 그럼 난이도는 뭐가 좀 더 높은데? 이게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난이도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는 목표가 안정적으로 3등급만 목표로 해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은 잘 없다고 생각해. 그거는 현실적으로 고3 올라가서 그런 목표를 가지는 거야. 도저히 해도 4등급 이상을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 그럴 때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반대의 방식으로 그냥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적어도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쌤이 지금 수업하는 어떤 이 독서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최대한 그 이제 이 맥락을 좀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요, 여러분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막 시간도 뭐 5분 30초 되게 짧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5분 30초 하는 못 풀죠, 여러분들. 이런 교재 만든 사람은 지가 지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5분 30초 안에 못 푸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지난주에 푸는 것보다 난이도가 좀 쉬운 건 맞아요. 단 난이도가 어떨 때 쉽냐면요, 이 글은요 내가 요거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결국 그래서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되거든. 판단력이 좋아져야 돼. 이해력도 좋아져야 되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좋아진 사람을 우리가 똑똑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더 똑똑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연구 결과나 문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은 그 말이 타인을 비난하거나 깎아낼 때 써가지고 조금 내가 마음이 안 좋기도 하지만,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그 이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맥락에 집중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단어에 집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디 연구 결과로 나온 말이거든. 근데 이제 그 말을 이제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로 좀 쓰고 있던데,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맥락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에 집중하려면 뭐가 필요해? 맥락을 바탕으로 단어를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요,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숲을 보잖아. 숲을 보면 특징적으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보일 거야. 그래서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 글 읽기를 완결, 그러니까 끝냈다면 뒤에 나오는 문제의 내용이 왜 물어보는지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고 뭘 찾아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연결이 될 거야. 근데 글 전체를 읽고 나서 얘가 구조가 어떻게 짜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선지를 읽을 때마다 앞부분 뒷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선지를 찾아야 될 거야.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또는 읽으면서 글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 이외의 힌트는 안 줄게요.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자, 문제는요, 6번이랑 8번 문제를 풀 겁니다. 6번이랑 8번 문제를 풀 거고요. 시간은 8분 줄게요. 좀 짧게. 자, 준비, 시작.
자, 앞에 보세요. 자, 내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대략적으로 일단은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바, 두 종류의 의견이 있었잖아, 맞죠? 한 종류의 의견과 한 종류의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의견이 결국은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인간에게 뭐가 있다 없다?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한쪽은 뭐야?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쪽이고 한쪽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라고. 그게 각각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연결하는 게 1차적인 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글을 쫙 다 읽고 나서 이 글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나옵니까? 유물론적 인간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물론자들에 대한 의견이지. 맞죠? 유물론자들의 의견이 뭐였어?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쪽이었어. 맞죠? 자,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고. 그 첫 번째가 뭐였어? 선결정 가정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무작위 가정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했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까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야, 씨, 니네 까고 있네. 나는 니네 의견에 반박할 거야. 비판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 얘네들을 까는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근거를 뭐 해야 돼? 반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가지 근거, 선결정이랑 무작위 중에서 선결정 근거는 야, 그거는 우리도 반박 못 하겠어. 오케이, 그거는 자유의지가 작동 안 한다. 인정할게. 근데 두 번째 무작위에 대해서는 뭐야? 우리 너네 근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근거 얘기하고 나서 두 번째 근거 반박을 어디서 얘기하는데? 저 맨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에서 뭘 얘기하는데? 반자유의지를 비판하는 쪽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쪽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 자유의지가 되기 위한 조건, 전제 조건부터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중간에 뭐가 나오는 거야? 자유의지의 전제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작위 조건을 반박하는 거거든. 그래서 글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유물론이 뭔데요? 유가 뭘까? 있을 유자. 물은 뭔데요? 물체. 맞습니다. 자, 유물론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 유물론자 알아두세요.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유물론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증명 가능하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물론적 인간관이라고 해요. 자, 자유의지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있다고 믿어 없다고 믿어? 없다고 믿어. 알겠죠? 자, 그래서 쭉 넘어와서 여기까지 그럼 공짜. 자, 볼게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 그러니까 자유의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물론자들,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판단 내린다고. 딸기우유 초코우유 부를 때. 자,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건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그러니까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는데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건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문장이 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봤어?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데? 어떤 조건을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왜? 무작위는 선결정되지 않은 모든 것이라며. 맞죠? 그러면 얘의 여집합은 전부 이건 거야. 세상에 얘네 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를 뭐만 대면 돼? 각각 하나씩만 대면 돼. 맞죠? 그래서 근거를 두 가지로 댔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 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하는데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봐봐. 그럼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이미 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인관계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나 살찐 거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이 대답에 OX에 대한 선택권은 남자친구한테 있어 없어? 없어. 언제부터 선결정되어 있었어?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선결정되어 있었단 말이야. 맞죠? 무조건 대답은 하나야. 맞죠? 자, 그러면 그 남자친구에게 선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결론이니까 자유의지 있어 없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맞죠? 선결정은 자유의지가 없대. 오케이, 알겠어. 자, 그래서 딸기우유 고를지 초코우유 고를지 딸기우유를 이미 고르는 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야. 맞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어디갔냐?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고. 이유가 뭔데? 갑의 딸기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라는 거야? 뇌에서 일어난 신경의 뭐라 해야 될까? 신경의 변화로 이제 선택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딸기우유를 고르게 태어났다면 냉장고를 열 때마다 뭐 하겠어? 딸기우유를 고르겠지. 그냥 선결정이야. 자유의지 없어. 근데 내가 냉장고를 열 때마다 어떨 때는 딸기우유를 고르고 어떨 때는 초코우유를 골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냥 뇌에서 일어난 신경사건 때문이라고. 그래서 인간에겐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누구의 의견? 유물론자들의 의견인 거야. 맞죠? 자, 다음 보면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대요. 까고 싶은 거야. 두 가지를 깔 거야. 자,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서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뭐 한다고? 받아들인다고. 어쩔 수 없어. 이미 정해진 거니까. 맞죠? 자, 그런데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까고 싶은 건 뭐야? 요걸 까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해야 되겠죠. 맞죠? 자, 일단 그 전에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 자유의지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의지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선택에 누구여야 된다는 거. 주체여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자유의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결정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반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선결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무작위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러니까 무작위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주체여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를 한번 보자면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고 세상에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지난주에 혹시 바이러스 지금 기억납니까? 바이러스 보면은 겉에 캡시드라고 하는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 애가 있었고, 걔 말고 캡시드 바깥에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애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랑 없는 바이러스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자유의지가 두 종류로 나눠져야 되는 거야.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고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다고. 자, 그래서 밑에서 이제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말하고 싶은 건 앞에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가 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을 다 충족하는 이러한 자유의지거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다는 말이란 말이야. 똑같다고. 자, 그래서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욕구가 충족된 자유의지를 말하는데, 만약에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뭐 한다고?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고.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글쓴이 이거 관심 없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A, B 밑줄 그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자유의지가 바로 뭡니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야.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뭔데? A입니다.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뭐에 관심 있어? 여기에 관심 있어. 두 가지 조건. 이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무작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는 거야.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서 갑의 뇌에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한대요. 유물론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신경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며. 맞죠? 자,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무작위라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죠. 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에 뭐일 수 있다고? 주체일 수 있다고. 그럼 뭐야?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네. 연결돼요. 자, 다음.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으로서, 여기 좀 중요합니다. 문제로는 안 나와. 이해할 때 중요해요. 봐봐봐. 뇌의 신경사건으로서라고 얘기한다는 건 지금 이 문단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맞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뇌신경사건으로서라고 얘기하는 건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얘기했던 거 동의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신경사건인 것까지는 인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 선택의 주체일 수 있는데?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무작위잖아. 선결정 안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면 냉장고를 열 때마다 어떨 때는 초코우유, 어떨 때는 딸기우유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딸기우유 어떨 때 선택하고 어떨 때 초코우유 선택하는 걸 뇌의 신경사건의 어떤 결과로서 봤잖아. 근데 뇌의 신경사건으로서 딸기우유를 골랐다 쳐. 내가 이게 싫어. 그럼 뭐 하면 돼? 바꾸면 되잖아.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잖아. 그거 누가 한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자, 그래서 그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은 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다고? 주체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경사건으로 딸기우유 골랐겠지. 근데 먹기 싫으면 바꿨겠지. 신경사건으로 골랐어. 먹고 싶으면 먹었겠지. 그게 뭐야? 그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주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 자, 이 말을 네 글자로 바꾸면 뭐야? 신경사건이니까 자유의지 없다. 이 말이잖아.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이 이 말이잖아.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자, 신경사건이라도 자유의지는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A.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B.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 두 가지 조건 뭐였어? 첫 번째,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 선결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맞죠? 자, A, B를 이해한 내용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일까요? 성아, 정답 몇 번이야? 4번? 4번. 맞아요. 답은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골라져요. 왜 그런데? 선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조건만 떠올리면 되잖아. 선 결정되어 있으면 이 조건 만족할 수 없지. 맞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맞는 말이 돼. 그럼 문제는 뭘까요? 2번이랑 4번이랑 헷갈리는데 그러면 2번이 틀린 선지 이유를 혹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답니다. 2번이 틀린 선지인 이유가 뭔데요? 사용해볼까요? 주체라서? 부족합니다. 그럼 확실한 근거 아니야. 고백은 뭘까요?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어. 근데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왜 틀렸을까? 이 선지가 왜 틀렸을까? 맞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왜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해서 한다면 어, 내가 주체가 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 선결점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저 저 말이 떠올라야 돼요. 이해돼요? 자, 원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라는 말인 거야. 맞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인데 원해서 했잖아. 그러면 선택의 주체 맞아 아니야? 맞아. 맞죠? 근데 앞에 글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이 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뭐가 있는 거야? 선결정되어 있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있고 선결정 안 되어 있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도 있다 이 말이야. 연결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니까 욕구 충족적 자유 중에서 선결정이 되어 있으면 B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선결정이 안 되어 있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면 B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범주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있다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알겠죠? 답은 4번으로 잘 모르는데 이게 2번이 왜 아닌지를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것까지 이해하면 완벽. 알겠죠? 자,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자, 8번 문제는요. 내가 지금 여기 밑줄 그어놨어요. 유경아, 요 밑줄 그어놓은 거를 내가 이렇게 뭐라고 적을 거야.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선결정. 이 연결돼야 돼. 근데 좀 쉽죠? 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에. 자, 잘 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세운 가설이야? H가 세운 가설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H는 이러하다고 믿는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선결정이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매번 발생한다고. 매번 발생. 자, 물어볼게요. H,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세상의 모든 결정이 선결정이 매번 일어난다며. 그럼 뭐야? 자유의지 없지. 왜 그런데? 우리 글 속에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쪽이 있었고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 있었잖아. 둘 다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 만약에 선결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매번 발생한다며. 그럼 무조건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위에 문제 한번 읽어볼까? 기억에 입각하여 라고 되어 있네. 기억 뭔데요? 맨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래.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잖아. 맞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가설을 보고 내린 결론을 찾는 거야. 이해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야.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2번 선지는 입증된다면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결론은 무조건 뭐로 나올 수밖에 없어? 세상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되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결론 찾으면 돼. 맞죠? 그러면 금방 해결됩니다. 자,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 뭐도 있다. 뭐라고요? 그 전에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그렇지. 세상에 어떤 선택 중에 무작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거는 4번에서 생각하는 게 좋은데 3번 다시 봅시다. 자,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과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결정 과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근데 참일 수밖에 없다. 맞아 틀려? 틀렸지. 맞죠? 자, 이 무작위를 여기서 떠올려 봅시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무작위로 선택한 게 있다라는 관점인 거잖아. 맞죠?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 아까 쌤이 표시했죠.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뭐라고? 신경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이 말이 지금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잖아. 연결돼요? 이 말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런데 기억의 관점. 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맞죠? 자,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경사건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 이 결론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되지. 맞죠? 자,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 틀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뭔데? 신경사건이므로 자유의지가 없다 이거였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 글에서 물어보는 기억의 입장은 뭐였어? 이 결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웠나? 자, 다음 지문 넘어갑시다. 다음 지문은 요 채권 채무 관련되어 있어요. 쌤이 지난 시간에 채권 채무 급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 결석한 이건 하도 지금 돌아가면서 다 결석을 해가지고 누가 있었고 누가 빠졌는지 기억도 안 나네. 좀 벙하는 사람 없었던 거겠지. 자, 채권 채무 관련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쉽게 말하면 채권 채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딱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는 뭡니까? 돈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요거야. 맞죠? 돈 받아야 되는 사람, 갚아야 되는 사람 요걸로 우리가 보통 채권 채무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이라고 할 때 권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없었나? 권리, 채무 할 때 무가 뭐야? 의무. 요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급부는 뭐였어요? 자,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건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거든. 그 해야 되는 행동의 자세한 내용을 뭐라고 한다고? 급부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풀어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쌤이 설명할 때 이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했는데 쌤이 이제 주중에 수업을 좀 해보니까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문제를 좀 너무 쉽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글 다 읽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71번, 72번, 73번 이렇게 3개를 풀어볼 겁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쌤이 수업하면서 이 3개 문제를 다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왜 교재 이런 거 표시되어 있잖아.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표시 안 돼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해가 됐을 때 너무 쉽게 해결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증적으로 똑같은 말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로 적절한 거 참 물어봤잖아. 근데 읽으면서 이 문장 지문에 그대로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 똑같은 문장 찾아서 풀려고 하는 학생이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해를 해야 풀 수 있어요. 그 똑같은 문장에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 중에 똑같은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문은. 근데 대신에 그게 딱 들어오면은 좀 쉽게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10분 주겠습니다. 시간 좀 애매한데 10분 주고 풀고 쉬는 시간 가지고 4시 2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시 2분에. 알겠죠? 자, 시작.